今天的头上大概有1000多名的日本球迷，他们有嘹亮的歌声和非常有穿透力的鼓点。在前几天，他们在印尼的时候，4-0大胜的时候，印尼的现场已经没有声音了，因为他们的球迷失去了斗志。而我们今天如果遭遇如此情况，中国制造的看台声音要越来越大。我们要告诉场上的球员，有人在为他们呐喊，有人在跟他们一起战斗。他们在球场上不能失去斗志，我们在看台上也不行。中国制造的使命就是压制一切不属于中国的声音。今天我们就要压制日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경기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에 치열하게 볼을 다투던 중국과 일본은 경기 시간 39분, 오가와 코키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12분 뒤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먹히면서 0대2로 끝났습니다. 中国队前39分钟真的踢得特别好，有攻有守，但是在第40分钟还是被人进了一个球，而且补时阶段又被进了一个，上半场2-0。我本以为这一场比赛我们能够有希望能够守一个平局的，现在只希望主场不要被别人干一个大比分，真的。 하지만 후반전이 시작하고 중국 림냥령의 추격골이 터졌지만 바로 이어서 선제골을 넣은 오가와 코기의 슛으로 사실상 중국은 비긴다는 선택지마저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그대로 이어져서 1대3 중국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의 발목 분쇄기 웨이스 하오부터 중국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옐로 카드는 남발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이 먹힌 전반 2골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중국 수비수들이 일본 공격수를 모두 놓치다 보니 골을 먹히고 분노하는 중국 왕달러의 골키퍼의 모습이 TV에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중국인들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는 점은 이날 경기에서 중국이 넣은 골이 일본을 상대로 5년 만에 넣은 첫 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경기 자체보다는 이외의 이슈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전반전 경기 중 카메라가 전혀 다른 곳을 비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관중 한 명이 그라운드에 난입해서 옷통을 벗고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것인데요. 진행 요원들이 즉시 달려들어 해당 중국인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해당 중국인이 난입하지 않았다면 전반전 추가 시간이 적었을 것이고 일본의 두 번째 골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기가 시작하기 전 일본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그에게 린치를 가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남성은 진행 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끝까지 따라가며 침을 뱉고 물과 음료수를 뿌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당 인물이 중국 응원석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지 경기장 밖을 걷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日本队牛逼不是你牛逼，我尊重每一个人的选择，但我实在是不理解你为什么穿一个日本队的球衣，然后从中国球迷集合的地点穿插过去，而且还走得非常嚣张。我不知道你的骄傲来自于哪里，来自于你对岸的这个国家的强吗？就是他的足球很强，所以你很骄傲，然后一定要穿上他的球衣来我们的球迷区展示的这种方式来显示你的高贵，或者显示你的级别不一样。你要是日本队的球迷，你可以穿他的衣服支持他，但是你低调一点，好不好？ 중국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경기가 열리는 국가의 국민들만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럴 거면 비공식 경기를 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축구라는 스포츠의 암묵적인 룰이 상대 응원석에서는
자리 잡고 응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고 만약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조용히 봐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 밖을 걷는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날아가며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 마케팅 업체는 전반전이 끝나고 업체 공식 SNS에 후반전에 중국이 역전한다면 어떤 업체든 공짜로 마케팅을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이 문장에서 기업 대표에 절대 해주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경기 자체보다 경기장 외적인 상황이 더 재미있던 이번 경기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기면 신이 나한테 여자친구를 주실 거야. 제가 아는 복권 가게 주인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중국팀을 응원하고 있었지만 다들 일본이 이기는 것에 돈을 걸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승리하는 것과 복권을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당첨 확률이 더 높나요? 중간에 난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반 추가 시간 6분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 골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은 우리를 상대로 자책골 외에는 한 번도 실점한 적이 없다. 축구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 오늘 밤의 경기는 앞으로도 중국팀이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득점은 부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중국 대표팀에는 웨이스하오와 같은 헌신적인 선수가 너무 적습니다. 현재 축구 국가대표팀은 웨이스하오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골을 넣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선전에서 한국팀과 경기를 펼쳤을 때도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수백 명이 넘었었다. 이미 중국 축구 팬들은 좌절을 넘어서 해탈을 해서 즐기는 단계로 넘어간 듯합니다. 您对今天的结果满不满意？挺满意的呀，今天国足确实踢出了自己的气势啊，有没有达到您的预期？达到了，总的来说踢得很好。就是定位球防守差了一点。结果嘛，那肯定都是有点遗憾的。中国5年来第一次攻破了日本球门，嗓子都已经喊哑了。我们是南京的球迷，打日本我们从来不差。保持这个气势，保持这个势头，冲进世界杯吧！我等了20多年了。我们今天中国打破了。我的哇！进球那一刻是最满意的。我们的球员今天非常敢踢，敢做动作，敢拼敢打，没关系，继续支持中国队，加油，中国加油！所以说我相信我们会进入世界杯，国足加油！中国队加油吧！ 또한 입으로는 자국팀을 응원해 애국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돈이 걸린 배팅은 일본의 승리에 걸었다며 돈 벌었다는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경기를 직관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걸어다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며칠 전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에서 다룬 중국 최초의 트리플 A급 게임인 검은신화 50의 흥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골드만삭스는 50이 1200만 장 판매돼 30억 위안, 하나로 약 5,586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과 같은 흥행세라면 글로벌 판매량 2천만 장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초기에 판매량 80% 이상이 중국 내에서만 이뤄졌다는 사실에 또 중국 내수 원툴 성공이냐는 비아냥을 받았지만 현재는 게이머들의 입소문과 미디어의 홍보로 그 영향을 전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희 속보팀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멤버가 없어서 저희에게 게임성을 물어보셔도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내의 인기는 한 가지 이슈로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인 루이싱 커피는 이번 50 게임 출시에 맞춰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각종 굿즈를 제공하는 행사를 펼쳤는데 순식간에 몰려든 고객들로 인해 굿즈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되었고 이에 각 매장에서는 중국인들이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사 차원에서 사과 공지를 올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검은신화 50이 중국 정부의 지지까지 받는 이유는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수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할리우드에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투자하여 영화 맥락과는 별개로 뜬금없이 중국어를 사용하거나 영화 그레이트월에서는 중국이 서방 세계를 지켜왔다는 황당한 내용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쿵우판다라든지 뮬란같이 미국에서 만든 중화풍문화 콘텐츠나 손오공에 기반을 둔 일본의 드래곤볼은 성공하였는데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작품이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이 성공을 거두니 시진핑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게임에 기반이 된 서유기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과도 뭔가 비슷한 점이 많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50 게임의 흥행을 알리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난 직후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 50이 대박을 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중국 웨이보에는 뜬금없이 게임 50의 기원인 서유기를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다는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이슈는 24시간도 되지 않아 1억 조회수가 넘는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서유기의 원작자인 우첸겐까지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비난의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逗了，我觉得韩国人啊，真的是跟有病似的。他们就在那说吴承恩都是他们家的，完了那个《西游记》是他们的啊，猴子、孙悟空、花果山、水帘洞都是他们的，脸皮得多厚啊，兄弟们，真是我就服了啊！ 黑神话悟空最近不是火了吗？韩国这下又坐不住了。游戏不是中国公司开发的吗？他们开始说吴承恩是韩国人，咱就说吴承恩什么时候变成韩国人了？历史是体育老师教的吗？整个宇宙都是韩国的，咱就粗略的算一下，韩国这些年都抢过哪些东西？首先，饺子、豆浆、元宵、皇帝、屈原、孔子、西施、活字印刷术、端午节、风水、针灸、中医、拔河、暖炕等等，包括春节。孙悟空应该是韩国的，因为他用的是棒子。 《西游记》作者吴承恩是韩国人，就因为游戏《黑神话：悟空》全球火了。不光游戏，老外为了弄懂剧情，开始恶补《西游记》原著。所以，咱中国不仅是成功推出了一个游戏产品，还完成了一次顺理成章的文化大输出，搞得韩国人很是羡慕嫉妒恨呐。有棒民在网上大声疾呼说，《西游记》作者吴承恩是韩国人，哥们儿。 吴承恩，中国明朝作家，1504年出生，韩国1948年建国，也就是说，吴承恩比韩国都大444岁。朝鲜在明朝是中国的藩属国，在中国会有很多孙悟空的卡通人物，还有不少真人扮演者跟自己合影。到了韩国，他压根儿不了解孙悟空是谁，顶多也就是瞅悟空手里那棒子。 또한 중국에서 방영된 서유기 TV 시리즈에서 나온 배경음악들이 현재 K-팝과 비슷하다며 한국이 서유기에서 불법으로 음악까지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저작권 문제로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도 다양한 반응들을 내놓았는데요. 중국인들은 왜 개짖는 소리로 혼란스러워합니까? 말도 안 돼. 한국인들은 글을 쓸 능력은커녕 수박 살 여유도 없잖아.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계속 한국 거라고 주장하며 고집 부리면 한국은 과거부터 중국의 종속국이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유기가 정말 한국에서 만든 작품이라면 작품 내에서 저 팔개가 수박을 먹는 장면이 나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산동 사람들이 한국에 수출되는 배추에 땡땡 좀 넣어야겠네. 50이 인기를 끌자 한국 네티즌들은 우첸겐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한국은 땅이 적어서 이렇게 오랜 기간의 여행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친구들도 비웃더라. 결국 이 모든 것은 한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일본처럼 한국의 교과서도 탈중국화를 진행하다 보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어떻게 그런 만발을 할 용기가 있나요? 한국인들의 눈에는 온 우주가 한국의 것입니까? 손오공은 이 손짓으로 귀에서 황금 몽둥이를 꺼냈으니 한국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도둑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뇌가 없는 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도대체 입으로 똥 싸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뭐지? 그렇군요. 손오공의 무기는 막대기입니다. 삼정법사는 한국인 아니야? 50은 김치를 먹기 위해 서역으로 떠났을 겁니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괴물들은 삼정법사에게 잡혀서 구워 먹힐까봐 피했을 것이 분명하다. 인구가 적은 작은 나라는 편집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서유기가 중국 작품이라는 것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중국인들이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이 흔한 일이지만 저희 속보팀은 이러한 억지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바로 대만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韩国觉得什么都是他的。现在黑神话悟空已经掀起了现象级的狂潮哦。那韩国网友这时候还要出来蹭哦，就说：“哎，这是我们韩国文化，关你们什么事情啊？”吴承恩祖籍是韩国，这种话都讲得出口。吴承恩是江苏人，怎么扯到韩国？韩国觉得什么都是他的。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한 중국 네티즌이 웨이보에 한국인들이 서유기를 한국 거라고 하더라라고 쓴 글을 보고 대만 TV 프로그램에서 이를 그대로 다뤘고 이를 보고 중국인들이 한국이 또 중국 문화를 훔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뉴스로 본인들끼리 돌려쓰면서 논란을 키우는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50을 그렇게 아낀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번 출시된 50을 모티브로 세운 조각상이 세운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파손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조각상에 매달린 중국인들이 많아서 단 몇 시간 만에 부서진 것입니다. 또한 관련 관광지에는 단 며칠 만에 낙서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작 현재 중국에서는 서유기를 이용해 화과산 도론숭이라는 컨셉으로 손오공 분장을 한 직원이 바위 사이에서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며 우스갯거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일로 중국인들이 중국 밖에서 허튼 소리를 듣지 않도록 중국인들이 해외 사이트를 접속하지 못하게 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게 막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 속보팀은 서유기가 한국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인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런 억지를 부릴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